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장 파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빰빰빰빰빰빰. 텐션 올려야 돼. 텐션을 올려야 돼. 동윤 씨가 아 돌아왔습니다. 이러니까 왜 정노래 자랑이 생각나지? 어쩔 수 없어. 딴 하면은 딴딴딴딴딴 나오면은 이게 아재예요. 갑자기 이제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 얘기를 좀 해봤고요. 지금 축구도 옛날 얘기 아니야? 축구도 이제 옛날 훨씬 더 옛날 얘기. 그럼요. 유럽 5연패 레알 대 에레라의 카테나치오 인터밀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가 이제 월요일 날 우리가 투표를 쭉 하잖아요. 굉장히 많이 이번에는 좀 압도적으로 좀 갈렸어요. 유럽 5연패 레알 마드리드가 거의 8대2 정도로 카테나치오 인터밀란을 이겼습니다.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 우리 축구에 정말 열정적인 모든 분들은 레알 마드리드 쪽으로 손을 들어주셨어요. 네, 항상 제가 이제 개론적인 걸 말씀드리고 나면 장 의원님이 네. 디테일한 거를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풀 경기가 또 있습니다. 풀 경기를 찾으셨군요. 아유, 경아드립니다. 자, 요즘 여러분들 아시죠? 풀 경기 장의원이세요. 집중 분석. 50년대 레알 마드리드 풀 경기 본 사람? 있으죠. 완전 풀 경기는 저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한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두 팀의 풀 경기 보신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아마 계시긴 할 거예요. 요즘 그 굉장히 딥한 매니아 분들이 있어서 계시긴 할 텐데 하이라이트로라도 그렇게 많이 접하시지는 못했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레알 마드리드가 압도적 아닙니까? 이거는 일단 기록상으로 챔피언스 리그, 그 당시에 유로피언 컵, 유로피언 챔피언 클럽스컵을 5년 연속 우승했다는 것 자체가 그냥 우리가 딱 듣기에도 너무 압도적이에요. 그리고 에레라 감독의 이 카테나치오 인테르, 그란데 인테르라고 불렸던 이제 위대한 인터밀란 시대인데, 물론 이제 세계 전술사에 굉장히 굵게 기록되는 팀이고요. 그리고 요즘도 이제 전술사 책을 사 보면 이 인테르 이야기가 한 챕터 정도 이제 많이 나오죠. 기념비적인 팀임에는 틀림이 없고 이 팀도 세계 정상을 유지한 시기가 있기는 했으나 5연패라는 거 이거 자체가 앞으로 재현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아무리 예를 들어 펩 과르디올라의 맨시티가 강력해도 앞으로 4년 연속으로 더 유럽 챔피언에 오른다? 저는 그러기에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만 해도 힘들어 보이네요. 네, 사실 그 지단 감독의 그 챔피언스리그 3연패도 사실상 기적적인 일이다. 요즘 현대 축구에서 요즘은 강팀들도 굉장히 많고 다크호스가 언제 나타나서 강팀 발목 잡고 늘어질지 알 수가 없고, 그런데 5연패라는 이 기록 자체가 이미 사람들의 뇌리에 너무 강렬하죠.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멤버가 로스 갈락티코스라고 해서 우리가 지단, 피구, 호나우두, 베컴, 라울, 카를로스 이 시절을 이제 갈락티코스라고 하지만 사실상 원조 갈락티코스는 이 당시의 팀이에요. 원조? 네, 이 당시 팀이 이제 잘 아시는 이제 알프레도 디 스테파노, 원래는 아르헨티나 선수죠. 그랬다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스페인 이렇게 옮겨옵니다만, 페렌치 푸스카스 헝가리 에이스 선수죠. 그리고 이제 이들보다는 짧게 있었지만 레몬 코파라는 선수가 정말 월드컵에서 최다 어시스트해서 지스트 퐁텐 선수를 이제 아주 행복하게 해줬을 정도로 코파라는 선수가 당대 이제 유럽에서는 정말 날고기는 플레이메이커였는데 또 데려왔어요. 이 선수는 프랑스 선수예요. 여기에 센터백 보는 선수가 호세 산타마리아가 있었는데 이 선수는 원래 우루과이 선수예요. 네, 그런데 나중에는 디스테파노, 산타마리아, 푸스카스가 모두 스페인 국가대표를 해요. 그 당시는 이제 제도가 요즘처럼 완비가 돼 있지 않아서 클럽에서 오래 뛰다 보면 그 나라에서 우리 대표 선수 좀 할래? 그러면은 예전에는 막 바꿨어요. 그래서 헝가리 선수, 아르헨티나 선수, 우루과이 선수가 다 스페인 대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때 스페인이 또 자랑하는 윙어인 펜토 선수, 여기에 나머지 선수들도 예를 들어 역시 아르헨티나 출신의 엑토르 리알이라든가 미드필드에 있는 루이스 델솔 같은 선수도 대단히 뛰어났고, 그러니까 이 팀은 제가 냉정하게 봤을 때는 레알 마드리드가 여러 차례 갈락티코스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대 그 언저리에도 만들었었고, 나중에 또 아시는 호날두 선수로부터 지금 이제 떠났습니다만 벤제마, 모드리치 선수 세대까지 이어지는 이 구간도 사실은 갈락티코스 구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알 역사에서 가장 대단했던 갈락티코스 시대는 언제냐? 그러면 사실은 이때예요. 물론 인테르에도 역사적인 선수들이 있습니다. 60년대 리베로의 대명사였던 아르만도 피키 선수부터 또 왼쪽 측면에서
전술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아주 또 중요한 선수로 평가받는 지아친토 파케티 선수. 여기 이제 바르셀로나 출신의 발롱도르 위너가 인테르로 넘어오는 또 플레이메이커 루이스 수아레스 선수. 이 선수는 지금 현대 우루과이의 루이스 수아레스가 아니고 스페인의 발롱도르 위너 출신 루이스 수아레스 선수. 여기에 이제 전설적인 이탈리아 축구의 발렌티노 마촐라의 아들인 산드로 마촐라 선수. 여기 또 브라질 출신의 토르난테라는 역할을 했던 자이르 선수. 토르난테가 뭐냐면 윙어 위치로 출발을 하는데 엄청나게 열심히 내려와서 네. 풀백, 윙백 역할까지 해주는 선수. 그러니까 토르난테가 어떤 뜻이냐면 귀환자라는 뜻이거든요. 귀환자. 돌아오는 자. 또 뭐 마리오 코르소 선수라든가 진짜 코르소. 정말 좋은 잘하는 선수들이 많았지만 뭔가 레알 마드리드의 그 5연패 레알 당시의 그 호화로움, 외관상과 그 역사적인 어떤 견지에서는 레알 손을 약간 들어줄 수밖에 없는 매치업이긴 해요. 5연패라는 게 너무 세긴 세요. 네. 5연패의 과정을 제가 읊어드리면 네. 56년에 챔피언스리그 전신인 첫 유로피안컵 우승을 합니다. 그 시즌에도 역시 준결승에서 당대의 어떤 최고의 전력을 자랑하던 AC 밀란, 군나르 노르달, 또 로렌조 부폰 키퍼, 잔루이지 부폰의 할아버지 사촌이죠. 네, 이런 선수들이 버티는 밀란을 1차전 4대2, 2차전 1대2로 졌지만 합계 스코어로 꺾고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스타드랭에게 4대3으로 이기면서 그래서 이제 결승에서 그러니까 이 시즌도 실력적으로 이 시즌에는 유럽 최강이 맞다. 단 이 시즌에는 잉글랜드 팀들이 참여를 안 했어요. 첫 유로피안컵에 대해서 잉글랜드 FA에서는 자기네들이 이제 권위에 도전하거나 좀 자존심 자기들이 상했겠죠? 만든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많은 팀수들이 참여는 안 했지만 어쨌든 참여한 팀 중에 강팀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걸 꺾고 올라갔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첫 유로피안컵. 그 스타드 랭스랑 싸울 때 코파 선수의 위력을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코파 빼온 거예요. 그랬어요. 네. 그 그래서 갈락티코스의 그 스타일이 이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다음 시즌에 레이몬 코파가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라리가도 우승을 합니다. 그리고 잉글랜드도 맷 버스비 아이들. 그래서 로저 바인, 에디 콜먼, 디비드 팩, 던컨 에드워즈. 이 선수는 최고의 역대 수비형 미드필더죠. 엄청난 강호였습니다. 팀 멤버도 상당히 좋고. 맨유는 원래 참가를 FA가 못하게 했는데 맷 버스비 감독이 강행해서 참여를 했어요. 그거는 맨유의 선구자적인 기질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부터 맨유는 다른 잉글랜드 클럽들과는 우리는 좀 다르게 국제적으로 놀 거야라는 네. 그런 선구자적 기질이 좀 있었던 약간 거죠. 새로운 길을 여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전 레알홈, 2차전 맨유홈 경기를 했는데 경기 내용적으로는 뭐 상당히 팽팽했다 그래요. 헨토가 항상 어시스트를 많이 해줍니다. 왼발로 크로스를 통해서 또는 그럴 때 득점들을 하면서 3대1로 1차전 이겼고 2차전도 맨유 홈이었는데 덩컨 에드워즈가 최후방 수비수를 받습니다. 네, 그때도 이제 레이몬 코파가 중앙으로 침투하면서 수루 패스를 받아서 왼발골을 넣으면서 기선을 제압하고 헨토 선수가 또 왼발 크로스를 돌파해서 넣으면서 리알에게 골을 만들어주고 이후에 맨유가 보비 찰튼 뭐 이런 선수들로 해서 따라붙었지만 2대2로 무승부가 됐고 결국 레알이 결승에 진출해서 피오란티나를 꺾고 2대0으로 승리를 합니다. 이때도 이제 헨토 선수의 쇄도에서 왼발골. 헨토 선수가 나중에 제가 풀타임 경기를 본 것도 있지만 네. 매우 큰 역할이에요. 정말 잘하죠. 네, 헨토 선수가 왼쪽에서 이 헨토 선수가 없으면 사실 레알의 공격 파괴력이 거의 30% 이상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다른 선수가 도움을 줄 만한 킥을 헨토 선수만큼 해줄 만한 선수가 별로 부족합니다. 네, 사이드에서는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우리 그 잘 아는 9899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있잖아요. 예. 위대한 선수들이 많지만 예. 라이언 긱스가 없다면 어떻게 그렇죠. 될까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역할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즌 58 시즌 결승에서도 연장 끝에 AC 밀란에게 3대2로 이기고요. 디스테파노는 유로피안컵 결승마다 계속 골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도 이제 연장 가서 헨토 선수의 극적인 왼발골이 나오면서 우승을 하고 또 리그 라리가에서도 우승을 한 시즌이고요. 그 다음 시즌 58-59 시즌이 푸스카스가 이제 영입이 된 시즌이에요. 뒤늦게. 그러니까 유로피안컵 5연패를 하는 기간에는 푸스카스와 디스테파노가 2시즌 네. 공전을 했죠. 준결승에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따돌렸고 결승에서는 스타드랭 또 그때 듀스트 퐁텐이 이끄는 스타드랭이 했고 푸스카스는 이제 부상 때문에 결승에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이 경기도 역시 디스테파노가 극적인 골들을 넣으면서 우승을 또 차지를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지금 59년까지 오신 거죠? 58, 59년까지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풀타임을 본 경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8강 1, 2차전 니스전이 풀타임이 있습니다. 니스전이요. 네, 이때는 감독이 이제 첫
챔피언스리그 유로파가 우승할 때 미드필더인 미겔 무뇨즈로 이제 바뀐 상황이죠. 미겔 무뇨즈가 감독을 할 때고 체프만 감독의 기본적인 WM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이때도. 네. 그러면서 허리에는 루이스 비달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리고 위에는 그 루이스가 델솔 선수. 그렇죠. 델솔 선수. 델솔. 그리고 3-2-4-1에서 사실은 3-2-5라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3-2-5에서 디스테파노하고 푸스카스가 리스전을 이제 같이 나와서 선발로 나와서 뛰는데 두 선수가 실질적으로 둘 다 폴스 나인. 더블 폴스 나인 같은. 네, 더블 폴스 나인에서 최전방 공격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스테파노는 이 선수의 하이라이트로만 과거에 계속 봤지만 풀타임을 보면은 오프 더 볼 움직임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 같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훌륭한 선수. 거의 골 많이 넣는 요한 크루프 같은 느낌. 그렇죠. 네, 네, 그래가지고 네. WM 포메이션도 그런 공격 연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려왔을 때 그 볼 받는 움직임, 볼 받았을 때 연계해주고 들어가는 움직임 이런 것들이 플레이메이커부터 모든 거를 올라운드 플레이어처럼 다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가서 순간적으로 쇄도해서 골 넣는 그런 모습은 게르트 밀러처럼 또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디스테파노는 제가 풀타임을 사실은 이렇게 처음 본 거거든요. 풀타임을 보면서 느낀 건 역대 최고의 선수 레벨을 뽑을 때 저는 조금 더 올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올릴 수 있다. 예, 네, 디스테파노를- 내가 봤기 때문에. 예, 풀타임을 보고 나서 보통 이제 경기를 길게 안 보면 이 팬들이 약간 이제 좀 경시하는 표현 중에 그 물로켓 아니야? 물로켓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디스테파노에 대한 이런 경기 내용이나 또 여러 가지 그 당시에 그 전문가적인 이야기들을 보면 이 선수는 물로켓일 수가 없는 선수예요. 네, 정말 올라운드 다재다능의 그 결정체라고 볼 그냥 수가 뭐 있고 조지 베스트, 뭐 데니스 베르캄프, 뭐 그런 걸 합쳐놓은 듯한. 예. 그리고 아까 골 많이 넣는 요한 크루이프 크루이프. 같다는 말씀이 네. 정말 정확한 표현인데 물론 요 말을 크루이프 선생님께서 만약 들으셨다면 나도 골 많이 넣었어. 뭐 이제 그러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디스테파노가 딱 그런 인상인 거는 틀림없고 그쵸. 지금 뭐 조지 베스트, 뭐 데니스 베르캄프 말씀도 하셨지만 그 선수들이 갖고 있는 장점과 특성이 좀 다르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디스테파노는 마치 그걸 다 해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풀타임을 아마 이게 화질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유튜브도 이렇게 다운을 받을 수 있어요.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다운을 받으셔서 네, 홈플레이어나 이런 데서 약간 색 고정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은 조금 더 좋게 보실 수 있어요. 이거 팁을 주시네요. 네. 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푸스카스도 약간 세컨 스트라이커처럼 내려와서 공격형 플레이메이커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찬스도 뒤에서 내려와서 만들어주고 조금 이 선에서는 워낙 왼발 슈팅이 세기 때문에 그냥 왼발 훌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득점의 가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두 선수가 모두 어떻게 보면 전술적으로는 이때 무뇨즈 감독의 이 레알 마드리드는 약간 또 헝가리의 매직 마자르 같은 그렇죠. 퍼스나인 같은 네, 전술적 운영의 기조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있어요. WM 그 3-2-2-3이지만 사실상 디스테파노 같은 선수가 맨 꼭대기에 서면은 폴스 나인 같은 움직임을 그 시절에 이미 가져갔던 팀 가운데 하나인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행토 선수는 뭐 여전히 왼쪽에서 최고의 활약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날 경기는 이제 에레라 선수가 나왔는데 코파가 안 나오고 그 위에 있는 선수들의 능력이 상당히 좋고요. 단지 이제 굳이 좀 단점을 꼽자면 수비 전환이 그렇게까지 단단한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골은 많이 넣지만 이제 수비 쪽에서는 문제를 좀 일으킬 수 있다. 어쨌든 그 니스전을 보고 이 팀은 센 팀 맞네. 센 팀이네. 내가 보니 센 팀이었네. 이 당시에 경쟁팀들과 비교했을 때는 엄청나게 강력했던 최고의 팀 맞아요. 그러니까 5연패를 했죠. 그리고 결승 상대는 이제 프랑크푸르트인데 디스테파노 3골, 푸스카스 4골. 와. 네. 결승전에서 두 선수가 더블 해트트릭. 네. 다 넣어버렸네. 네, 그래서 그건 역사적인 경기예요. 7대3으로 이깁니다. 네. 그렇게 이기고 인터밀란 얘네는 풀타임이 꽤 있어요. 얘는 얘네. 인터밀란 얘네. 헤레러 감독의 예. 뭐 얘네지 뭐. 예. 말씀하시는 게 이미 얘네라고 하시니까 내려놓으셨네요. 이미 패색이 짙어. 그런데 아까 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포인트가 있죠. 레알이 수비가 그렇게까지 강해 보이지는 않더라. 예. 저는 사실 그래서 이 인테르가 유명한 카테나치오의 집대성 인테르 아닙니까? 수비잖아요. 그런데 공격 능력이 약한 팀이냐 하면 공격, 그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막상 둘이 붙으면 사실은 인테르의 스타일에 저는 레알 마드리드가 매우 고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이때 인터밀란의 경기를 보면 제가 풀타임 경기들을 봤잖아요. 공격도 잘하지만 전술적으로도 상당히 유연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위에 3백이 있고요.
파케티, 구아메리, 브루니치. 오른쪽 스토퍼 겸 공격 가담도 합니다. 위로 이렇게 올려서. 보통은 파케티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격 가담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피키 선수는 리베로예요. 이 선수는 중앙 쪽에서 역시 숫자 싸움이 필요할 때 올라갑니다. 그래서 또 위에서 또 공격 지원을 하면서 공격 가담을 같이 해주고, 한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오른쪽에 자이르 같은 선수는 수비로 전환이 될 때는 많이 내려와서 오른쪽 측면 수비를 도와주기 때문에, 거기에 허리에 있던 타그닌이나 이런 선수들도 내려오기 때문에 마치 수비할 때 보면 4백 아니 5백 그 밑에 리베로가 또 있네. 식스백이죠. 뭐 거기 그런 것처럼 막 사다리처럼 쫙 박스 안에 그런 카테나초가 형성이 되는, 이야 완전 이건 빗장 수비네,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고. 야, 이거 어떻게 열어놔야 되나 뭐 이런 느낌. 하지만 문제는 이 팀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순간적으로 내려왔을 때 수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격 시에는 보시다시피 자이로 확 올라가죠. 왼쪽에는 코르소라고 한토보다는 조금 제가 볼 때 떨어지지만 돌파력은 떨어지지만 킥 능력이라든가 플레이메이킹이 또 맞아요. 되는 선수예요. 코르소 선수 또한 대단한 선수입니다. 왼쪽에서 엄청난 활약을 해주는 선수고, 한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바르셀로나 시절 발롱도르 주인공 루이스 수아레스, 이 선수가 딱 중앙에 있고, 마쫄라 선수가 이 팀에서는 레알의 디스테파노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처진 스트라이커 비슷한. 뒤에 쳐져서 많이 연계해주고 그런 움직임들을 해줍니다. 근데 그러면서 64년에 레알 마드리드와의 유로피안 결승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깹니다. 말씀드렸던. 하지만 이제 그때 레알 마드리드를 굳이 조금 변호하자면 푸스카스하고 디스테파노는 30대 중후반으로 완전히 네. 들어가서 예. 기동력이 좀 저하돼 있어서 압박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었고, 헨토도 이미 30대에 딱 들어가 버렸고요. 산타마리아 역시 30대입니다. 그럼에도 공격진 파괴력은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결승까지 갔죠. 그리고 그 당시 시즌에도 라리가 우승을 했어요. 아, 50년대 중반부터의 5연패, 때랑 전력차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지 않았냐. 맞대결에서 인테르 승! 그러네요. 그렇죠. 네. 하지만 약간의 이제 세대 교체가 되는 뭐 이러한 이제 그런 시절인데, 그래도 4, 5년 전에 네. 5연패를 했을 때보다는 레알의 무게감이 조금, 특히 핵심 선수들의 무게감이 좀 떨어지냐 아니냐,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인터밀란이 5연패했던 레알 시절보다는 이때 인터밀란이 조금 전력적으로 떨어지지 않겠냐 했는데, 제가 보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58년 9년 때 레알과 이때의 최고일 때의 인테르와 에레라 감독의 인터밀란하고 막상 붙여놓으면 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레알이 그때 결승에 올라오는 과정이 AC 밀란을 꺾고 올라갔거든요. 네. 그리고 공격 파괴력은 여전히 있었고, 그 상황에서 우승을 또 레알을 이겼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당시의 전력으로만 치면 장담하기 힘들다. 그 다음 시즌에 또 우승을 하죠. 64-65 시즌에 8강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꺾고 올라온 61년, 62년 우승팀 벤피카. 하지만 그 경기는 수중전이었어요. 이 경기도 풀로 봤는데 수중전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와서 패스가 잘 안 굴러가는데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이르 선수가 그때 오른발로 그냥 때렸어요. 네. 슈팅했는데 키퍼 가랑이 놓쳐가지고 가랑이로 뒤로 빠져가지고 골 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게 결승골이 돼서 1대0으로 이깁니다. 그래서 2시즌 연속 유로피안 우승하는데, 그러고 나서 유럽 챔피언 자격으로도 인터컨티넨탈컵이 있었거든요. 인디펜디언트랑 2번 다 연속으로 붙어서 다 이기고, 야. 그것도 또 2번 우승.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지금 클럽 월드컵 챔피언처럼 네네. 세계 클럽 챔피언이 되는 거죠. 네네. 그렇죠. 하지만 이제 제가 결정적으로 그 다음에 2연패를 한 이후에 그 다음 시즌에는 준결승까지 가는데, 어느 정도 세대 교체를 부분적으로 한 레알 마드리드한테 그 다음에 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결승이 좌절이 돼요. 1대2로 지고, 그 다음 시즌에 결국은 레알이 다시 또 서력을 했다는 부분들을 고려하면 그 연령대가 높은 두 선수는 디스테파노, 푸스카스는 그대로 뛰고 있었다는 얘기죠. 역시 레알이 그래도 조금 더 우위를 둬야 되지 않나. 50년대 중반 이후에 레알. 그러니까 근데 레알은 50년대 중반부터 경이로운 5연패를 하고 나서 네. 60년대 중반에 다시 컴백을 하거든요.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도 역시 레알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냐. 요거는 좀 평가를 해줘야 되는 요소죠. 그래서 한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요거는 대진이 잘못 굴렸다. 정말 좋은 팀인데 잘못 에레라 걸렸다. 감독의 인터밀란은 아쉽게도 상대하기 너무 껄끄러운 팀하고 걸려버린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저는 그래서 이 투표 정도의 차이는 아니지만 그렇죠. 예, 근소한 차이로. 네. 네, 52대 48 정도로 졌다.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경기에 이제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을 잠깐 조금 보자면요. 크라위프라는 분은
핵심 멤버들이 좀만 젊었다면 당시 레알이 유로피언컵 6연패, 7연패도 가능했을 것 같다. 그렇죠. 일리가 있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네네. 뭐 그다음에 발렌시아 빨리파라 영보가님께서는 개성이 강한 두 팀이다. 이렇게. 그만큼 디스테파노가 맞아요.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리버 플레이트에서 전성기 보내고 콜롬비아의 또 로스 미오나리오스에서 또 가서 활약하다가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네. 임금 체불되고 또 그 서로 이제 얽힌 그런 복잡한 이적 문제 상황에서 레알로 가거든요. 바르셀로나를 한번 찍고 레알로 갔죠. 그렇죠. 바르셀로나와의 경쟁에서 결국은 그걸 이기고 디스테파노가 레알로 갑니다. 최종적으로는. 근데 그때 갔을 때가 사실은 나이가 젊을 때가 아니거든요. 이미 아르헨티나와 콜롬비아에서도 황금기를 보낸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유럽에 와서 또 황금기를 보냈어요. 야,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유럽에 와서 레알 마드리드를 19년 만에 리그 우승으로 이끈 거예요. 득점왕 바로 하면서.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를 살려놓은 어떻게 보면 구세주죠. 오늘날의 명성을 만들어 놓은 선수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타이밍 맞게 유로피언컵 한다 그러지. 좀 있다가 뭐 이러니까 유럽에서도 이제 그걸 알려주면서 사실은 뭐 이런 표현이 좀 적극적인 표현이 아다리 딱 잘 맞게 디스테파노를 제대로 데리고 온 거예요. 레알은 진짜 뭐 이렇게 탁탁 맞아 들어갔네요. 톱니바퀴처럼. 지금 보면 디스테파노 안 데려왔으면 레알이 그때 초반에 오늘날의 레알의 역사가 없을 수도 있죠. 네, 그만큼 중요한 선수인 것만 분명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얘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한의원님도 그렇고 장의원님도 그렇고 정말 근소한 차이로 유럽 5연패 레알 마드리드에 좀 손을 들어주신 것 같아요. 실제 경기를 했으면 저는 3대2로 레알이 앞서 나가다가 스코어로요? 네, 이제 인테르가 빗장을 풀고 조금 공격으로 나갔을 때 막판에 레알이 한 골을 더 넣고 4대2로 절정기 레알이라면 이기지 않을까. 그 정도. 그러니까 또, 약간 쉬운 승부는 아니에요. 네, 디테일하게 또 스코어 예상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8강으로 진출하는 팀은요, 유럽 5연패 레알이 카테나치오 인터밀란을 꺾으면서 8강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는 과르디올라 시절에